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매트에 관련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좌와 두 번째 강좌를 통해서 매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매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알파 매트에 관련된 설명을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루미넌스라고 해서 루마 매트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강좌에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루마 매트는 루미넌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흑과 백 또는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매트의 아랫부분에 있는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레이톤의 이미지, 즉 흰색과 검은색의 단계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이 100%일 때 적용된 매트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검정색이 100%일 때는 보이지 않는 매트가 우리가 루마 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만 중간 단계 명도를 가지는 색의 밝기에 따라서 반투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반투명하게 나타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흑백 이미지가 아닌 컬러 이미지에서도 루마 매트가 가능하지만 색상의 명도로 인식해서 반투명한 매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점을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번 강좌에서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루마 매트를 두 개로 만들어서 한번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을 구동을 하시고요. 자, 이것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제가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뉴 창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불투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반드시 흰색으로나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흰색으로 할 거고요. 320에 24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찬가지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루마니까 제가 루마라고 쓰겠습니다. 루마, 그 다음에 MATTE라고 하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 채널 같은 경우는 색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 루마 매트는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고자 한다면 글자색이나 또는 이 배경을 정확하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와 같이 루마 매트에 있는 이 T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JPG로 이거는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루마 매트 루마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루마 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1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과 검정색일 때 반해서 이번에는 배경색과 이 글자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은 제가 살짝 옅은 초록색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좀 다른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이는 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주황 계열의 색상과 그 다음에 그 초록 계열의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JPG로 하는데 루마 2번으로 하겠습니다. 루마 2번으로 JP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가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거나 기능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제가 업로딩 시켜드린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루마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소스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하고 N 키를 누르시거나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을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단축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루마라고 하겠습니다. 매트 이해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20에 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5초로 그대로 구현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배경 1번과 2번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눈을 꺼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서로 겹쳐져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루마 매트를 적용할 여러분 그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프로젝터 패널의 빈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루마 1이라는 것을 가져오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jpg 위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배경이 보였지만 지금은 불투명하니까 전부 다 배경도 흰색이고 글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밑에 그림이 보이지를 않죠. 그리고 여러분 트랙 매트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알파 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배경.jpg에 있는 이 트랙 매트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마 밑에 세 번째 루마 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루마 매트, 루마 1.jpg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LUMA, MATTE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선명하게, 즉 매트가 적용이 돼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루마를 눌러주시고 루마 인버티드 매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는 반대값으로, 그쵸? 흰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의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루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마 -1.jpg 파일을 지우시고요. 다시 여러분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루마 2.jpg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똑같은데 그쵸? 색상이 다른 것 뿐이니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마찬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최상위 레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있는 배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똑같이 여러분 여기 있는 배경.jpg라는 레이어 상의 트랙 매트 내에서 다시 마찬가지 루마 매트, 루마 2.jpg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조금 전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루마 1.jpg를 루마 매트로 적용했을 때와 지금 배경색이 녹색이고 그 다음에 글자색이 약간 주황 계열인 루마 2.jpg 파일을 루마 매트로 적용했을 때 보이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반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루마 인버티드 매트라는 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는 루미넌스의 약자로서 흑과 백 또는 밝기에 의해서 이것이 매트가 적용되고 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을 나타내고 있는 흰색과 검정색일 때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명한 이미지, 즉 보여져야 하는 부분과 보이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선명해지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하게 컬러 값으로 우리가 적용이 된 흑백, 즉 다시 말하면 흑과 백이 아니고 다른 컬러 값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투명한 매트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약간 좀 유령 비슷한 고스트 사진 같은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루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흰색과 검정색이냐 또는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즉 반투명한 부분, 그쵸? 불투명한 부분과 투명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떤 것? 알파 매트,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것은 루마 매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마스크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의 이펙트들을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자주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모양 형태를 또 만들어서 구현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마 1번과 루마 2번 부분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시고 휴지통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해제하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창을 누르시고요. 새로운 창을 하나 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하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그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누르면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상단의 옵션 바에서 이것을 도형으로 만들 건지 패스화 시킬 건지 이미지로 만들 건지 물어보는 건데 저와 함께 그냥 이미지로 만들지 말고 도형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삼각형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선택이 다 나오지 않으시면은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옵션 명령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해주셔서 여기에서 all이라는 걸 클릭을 하고 그냥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풀 옵션으로 다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트 모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트 카드를 눌러서 그 다음에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이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도형으로 하게 되면 이 레이어 자체가 도형 레이어가 들어와서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마 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뭐다? 검정색과 흰색으로 구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눈을 이렇게 꺼버리면 이것은 알파 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백그라운드가 켜져서 이렇게 불투명하면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루마 매트를 적용할 수 있는 소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루마 매트를 적용하기 거기 때문에 Save As를 누르셔서 그 다음에 JPG 파일로 여기다가 하트라고 러브라고 쓸까요? LOVE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셔서 여러분 이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러브를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서 열기 그 다음에 가져오셔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 배경이라는 부분을 레이어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뭘 눌러주시면 되냐면 여기서 루마 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아마 이런 이미지들은 연인들 사이 어떤 그 영상을 만들 때 활용을 좀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진을 이렇게 두 장을 겹치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서로 그 겹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구현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의 강좌를 통해서 매트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 형태가 그 형태로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이해력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매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쪽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